아저씨, 커서 꼭 갚을게요. 엄마 병원비가 필요해요. 10살 소녀의 간절한 외침이 서울 강남역 앞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아이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고 있었어요. 서연의 작은 손이 떨리며 검은 가죽 지갑을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남자의 주머니에 있던 그 지갑이었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작은 다리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았습니다. 잠깐, 그 목걸이는 어디서? 강민주는 달아나는 소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5세의 이 남자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화려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충격에 빠진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서연의 목에서 반짝이던 은빛 목걸이. 그것은 10년 전 민준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설마 그 아이가? 사실 서연이 이런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엄마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수진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39살의 이 여자는 10년 전부터 만성 신우신염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또 아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성숙함이 묻어났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아픈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간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오전 9시 서연은 엄마를 부축해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갔어요. 수진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이수진 씨,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만성 신우신염이 급성으로 악화됐어요. 지금 당장 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요? 그럼 비용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소 200만 원은 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루면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월 120만 원의 식당 아르바이트로 월세 6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어요. 엄마를 살려야 해. 어떻게든 살려야 해. 오후 1시 서연은 엄마를 병원에 남겨두고 혼자 거리로 나왔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전단지 나눠주기나 심부름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다시 한번 세어봤어요. 32,000원. 그동안 전단지 돌리고 빈병 주어서 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200만 원과는 정말 까마득한 차이였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엄마를 살릴 수 있을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어린아이의 볼을 더욱 빨갛게 만들었어요. 강남역 앞 사거리에서 서연은 멈춰 섰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택시에서 내리며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전화 통화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검은 가죽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연의 시선이 그 지갑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리며 너무 크게 뛰어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왔어요. 서연아,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아픈 신음소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또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빠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서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시려웠고 목구멍이 말라왔어요. 지금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거라는 걸 어린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손이 천천히 지갑에 다가갔어요. 마치 불에 닿을 때처럼 뜨거웠습니다. 서연의 작은 손이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갑을 떨어뜨린 남자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의 눈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거기서 민준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어요. 커서 꼭 갚을게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서연의 간절한 외침이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어요. 뒤에서 잡아라.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절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다리로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엄마 생각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기다려요. 제가 구해올게요. 민준도 뒤쫓았지만 서연은 어린아이 특유의 민첩함으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추격전 중에 민준은 계속해서 서연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은빛 목걸이.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그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민준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보다는 충격이었고 충격보다는 무언가 간절한 그리움 같은 것이었어요. 서연은 마침내 민준을 따돌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뛰느라 숨이 차서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200만 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이제 살 수 있어요. 정말 살 수 있어요. 기쁜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병원 1층 접수처에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이수진 씨 입원시켜주세요. 돈 여기 있어요. 간호사 아주머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큰돈 묶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입원 절차를 밟아주었어요. 서연아, 이 돈 어디서 났니? 나중에 수진이 물어봤을 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한편 민주는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목걸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야, 10년 전에 내가 만든 목걸이 기억나? 비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그 특별한 목걸이요. 이수진 과장님께 드린. 그래, 바로 그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미소,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배신. 그날 밤 서연은 엄마 병실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은 링거를 맞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도둑이 됐어. 엄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 꼭 갚을 거예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꼭 갚을 거예요. 민준도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10년 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그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혹시 정말 내 딸이라면.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서연의 작은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실이 다시 얽히기 시작한 그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그 목걸이의 정체를 확실히 해야 했어요. 정우야, 사립탐정을 불러줘. 가장 실력 좋은 사람으로. 네, 사립탐정이요? 정우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이런 요청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해. 반드시. 민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베테랑 사립탐정 이강수가 민준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는 이미 예비조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회장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가 태블릿을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서연이 달아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동작구 상도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수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서연의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목걸이, 특이한 디자인이네요. 시중에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목걸이는 10년 전에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거라고요? 그럼 혹시.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준 거거든.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10년 전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이 그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줘.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서연이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수진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링거 치료와 항생제 덕분에 열도 내리고 안색도 돌아왔어요. 서연아, 엄마가 많이 좋아졌지? 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제 한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어지면. 그런데 서연아,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이 입원비 어떻게 마련한 거니? 엄마가 아는 한 우리 집에 이런 돈은 없었는데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모아둔 돈으로. 서연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10살짜리가 어떻게 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겠니?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오후 4시 강수는 상도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몇 군데 상점을 돌아다니며 서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 아이 알아요. 상도초등학교 앞 문구점 사장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서연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참 착한 아이죠. 요즘 엄마가 아파서 많이 힘들어해요. 전단지도 돌리고 그러면서 용돈벌이를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수진 씨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수진. 민준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강수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서연이고 어머니는 이수진입니다.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강서연. 성이 강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나이가 정확히 10살입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전 수진과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상황상 그 아이가. 알겠어. 일단 그만해줘. 민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녁 시간 서연은 더 이상 엄마의 추궁을 견딜 수 없었어요. 엄마, 사실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뭐니, 서연아? 제가.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나쁜 일을 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길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돌려주지 못했어요. 서연은 끝까지 훔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대충 눈치챌 수 있었어요. 서연아, 그 지갑에서 돈을 썼다는 거니? 엄마가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동안 참았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린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 내 딸이 내 지갑을 훔친 거야? 생각할수록 아이러니했어요. 10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서 엄마를 살렸다니. 만약 내가 그때 수진을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책임을 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서연은 밤늦게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내봤어요. 돈을 쓰고 난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갑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강민준, KM그룹 회장.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의 지갑을 훔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 어떻게 하지? 이런 큰 분의 지갑을. 서연은 더욱 무서워졌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어요. 내일 꼭 찾아가서 사과드려야겠어. 서연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무서워도 가야 해. 내가 한 일이니까.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엄마는 반대할 것이 뻔했지만 이건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10년 전 수진과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 10년 전에 버린 여자와 아이를. 가슴이 답답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정말 내 딸인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어제 확인한 명함과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무서워도 해야 해. 내가 한 일이니까. 서연의 작은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큰 회사 회장님이라니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KM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자 서연은 입이 벌어졌어요.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분이 일하는 곳이구나. 서연은 한참 동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 같은 작은 아이가 들어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사과하러 온 거야. 정직하게 말하자.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서연은 더욱 위축됐어요.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질거려서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웠습니다. 천장은 높고 웅장했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접수 데스크에 앉은 예쁜 언니가 서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꼬마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주변 어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준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접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요? 약속은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이걸 돌려드려야 하거든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접수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회장님 지갑인가요? 네. 제가 주어서. 아니, 제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훔쳤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30층 회장실에서 민주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그 아이 생각뿐이었거든요. 회장님, 1층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회장님 지갑을 가지고 와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데요. 민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30층에서 1층까지 가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왔어요. 정말 그 아이일까? 정말 내 딸일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0년 전 수진과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배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로비에 서 있는 작은 소녀가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보였어요. 서연도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정장 입은 남자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왠지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그분일까?
두 사람은 몇 미터 떨어진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서연의 목에서 반짝이는 은빛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10년 전에 만들어준 그 목걸이였어요.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저기요, 회장님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 민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이거 회장님 지갑이에요. 서연이 두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어요. 작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쁜 일을 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지갑을 받으며 서연의 작은 손을 봤어요. 그 손이 자신의 어릴 적 손과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화가 나기는커녕 이 작은 아이가 안쓰럽기만 했거든요. 혹시 너 이름이 뭐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서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서연이에요. 강서연. 민준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성이 강씨였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의 성을 따서 너 엄마 이름은 뭐니? 이수진이에요.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이 배신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제 엄마예요. 서연의 말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내 딸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수진의 딸, 그리고 자신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무서울 줄 알았던 회장님이 울고 있다니. 민주는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진의 눈매, 자신의 코, 그리고 수진의 따뜻한 미소.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혹시 너 아빠가 누군지 알고 있니? 아빠요?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서연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자신의 존재를 숨겼구나.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서 정말 죄송해요. 나쁜 일인 줄 알았지만 민주는 서연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말요? 경찰에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서연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서연아, 나랑 함께 엄마한테 가볼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제 수진을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자신의 딸과의 첫 만남. 엄마한테요? 회장님이 직접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봤어요. 응, 이야기할 게 있어서.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서연의 걱정에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서워할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10년 전 배신한 여자를 어떤 얼굴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작은 아이를, 자신의 딸을 더 이상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는 좋은 분이니까. 민준과 서연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민준과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준은 계속해서 서연을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딸,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회장님이 자꾸 자신을 보는 것이 신기했어요. 회장님,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아, 아니야. 그냥. 민주는 대답을 못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서연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분이 오시다니. 서연의 순진한 말에 민준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수진이 얼마나 놀랄까? 아니, 얼마나 화낼까? 서울대병원 3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다리가 떨렸어요. 10년 만에 수진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서연이 밝게 인사하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아,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연 뒤로 따라 들어오는 남자를 봤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수진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 대신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민준 씨?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걸까? 어떻게 자신을 찾았을까? 엄마, 이분이 그 회장님이에요. 지갑 주인분. 서연이 신나게 말했지만 두 어른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이분 아세요? 수진의 눈이 민준에게서 서연에게로 다시 민준에게로 오갔어요. 그리고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습니다. 10년 전 민준이 준 바로 그 목걸이. 설마.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준이 여기 있다는 것, 서연이 그의 지갑을 주었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서연아, 잠깐 밖에서 기다릴래? 엄마가 아저씨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엄마, 괜찮아. 잠깐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나는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10년 전에 다 끝난 일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서연이가 태어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디 있었냐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편안하게 잘 살았겠지만 저는 말이 목에 막혔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아온 10년의 고통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10년 전, 수진아, 결혼하자.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회사 옥상, 야경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미경 씨는 이혼할 거야.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 너와 아이가 가장 소중해. 그때 민준은 진심이었어요. 수진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할게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10년 결혼 생활의 무게, 주변의 시선, 사회적 지위, 모든 게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민준이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은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설마 아니겠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거든요. 미경이랑 다시 해보기로 했어.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당신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아이도 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수진의 절망적인 표정을 차마 볼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이 있었어요. 뱃속의 서연이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수진아, 그런데 지금 와서 뭐해요? 지갑 하나 때문에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흔들어 놓으려고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서연은 엄마의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왜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시지? 회장님이 뭘 잘못했을까? 서연은 병실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간호사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 너 혹시 307호 환자분 딸이니?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아빠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응, 아까운 아저씨. 너랑 닮았더라. 서연은 간호사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라고? 그 회장님이 내 아빠라고? 서연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고 회장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내 아빠야? 서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궁금했던 아빠가 바로 자신이 지갑을 훔친 그 사람이라니. 서연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서연아?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딸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간호사 아주머니가 저분이 제 아빠래요. 정말이에요? 수진과 민준 모두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말해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아, 그건. 수진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엄마, 정말이에요? 저분이 제 아빠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연아, 그래, 아빠야.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아빠?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꿈꿔왔던 아빠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서연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과 수진 모두 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있었는데 왜 엄마는 혼자 키우셨어요? 왜 아빠는 없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싫어요. 지금 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제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의 원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고통을 안고 있었어요. 1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퇴원했어요. 민준이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지만 수진은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사 가자. 이사요? 왜요, 엄마? 그냥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사실 수진은 민준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웠어요.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민준이 새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왔을 때
수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가세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문 너머로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은 학교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거든요. 서연아, 너 아빠 없다고 했는데 어제 학교 앞에서 정장 입은 아저씨가 널 보고 있었어. 친구 민지가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아빠 없어. 서연이 소리쳤어요. 아직 아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아저씨 누구야? 몰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서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민주는 매일 서연의 학교 앞에 나왔어요. 멀리서라도 딸을 보고 싶었거든요. 서연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행복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우야, 서연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봐. 네. 그런데 왜? 그냥 알고 싶어서. 민주는 딸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와 노는지, 꿈이 뭔지. 어느 날 서연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을 봤어요. 차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멈춰섰어요.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 아빠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연은 결국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서연이 자신을 본 것을 알았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서연이 피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이상해? 뭔 일 있어?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런데 어제 널 데리러 온 그 아저씨. 그분은 아무도 아니야. 서연이 화를 냈어요. 친구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빠가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민주는 수진에게 편지를 썼어요.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지만 수진은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엄마, 편지 왔는데 안 읽어봐요? 서연이 물어봤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편 민준의 집에서는 미경이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래? 매일 늦게 들어오고. 그냥 일이 많아서. 민준이 대충 대답했지만 미경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남편을 몰래 따라갔어요. 민준이 어린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나이를 보고 있지? 미경은 망원경으로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준이 한 여자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미경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서연은 우산 없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서연아. 민준이었어요. 서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 맞고 감기 걸리겠다.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는 왜 맨날 여기 와요? 너를
너를 보고 싶어서. 민준의 솔직한 대답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정말 엄마를 버린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응. 아빠가 나쁜 일을 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럼 이제 와서 왜 나타났어요? 너희가 그리웠어. 그리고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서연은 민준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싫어해요. 알고 있어.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미경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이 한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 이 여자, 10년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경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이 여자가.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빠를 만났다. 비를 맞고 있는 나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마음이 이상했다. 화가 나면서도 좋았다. 아빠가 있다는 게 기쁘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미안하다. 엄마는 아빠를 보기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를 만나고 싶지만 엄마가 속상해 하실 것 같다. 서연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수진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민준이 매일 학교 앞에서 서연을 지켜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흔들리면 안 돼. 수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며칠 후 미경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언제부터 남편과 만났는지, 그 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이인지.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편 민주는 여전히 매일 서연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수지는 그런 민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매일 고민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벽을 쌓고 있었지만 그 벽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경은 사립탐정 이강수로부터 두꺼운 봉투를 받았어요.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부인 확인됐습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그 여자 이름은 이수진이고 아이는 강서연입니다. 나이를 보면 회장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니 민준이 서연을 지켜보는 모습, 수진과 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 10년 전에 우리 회사 비서였던 그 여자야. 미경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예뻤던 그 비서, 남편이 자주 야근한다고 했을 때 1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미경이 사진들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정말 우리 남편이.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부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혼 소송에 쓸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인가요? 충분합니다. 혼외 자식의 존재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미경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미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연과 자신이 함께 있는 사진, 수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겠죠. 10년 전 그 여자, 그리고 당신의 딸. 미경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미경아, 이건 변명하지 마요. 다 알고 있어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재산의 70%는 제가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위자료 100억. 미경아, 그건 너무. 싫으면 이 사진들을 언론에 공개하죠.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민준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언론에 공개되면 서연이 상처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럼 제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경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의 70%. 그럼 회사 경영권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돈보다는 가족이 중요해. 민주는 결심을 굳혔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더라도 수진과 서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민준의 차를 봤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광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차에 다가갔어요. 아빠, 매일 왜 여기 와요? 창문을 내린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 먼저 다가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서연아, 친구들이 다 봤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처럼 차가움이 없었어요. 차에 타볼래?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서연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럼 왜 1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용기가 없었어.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용기가 생겼어요? 응. 너희를 잃고 싶지 않아. 아빠, 사실 궁금한 게 많았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를 안 찾아오셨는지.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서연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지 않았어.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될게. 다음 날 민준은 변호사 태호를 만났어요. 미경이 요구 조건이 이래? 태호가 서류를 보며 혀를 찼어요. 재산의 70%에 위자료 100억이라. 이건 거의 모든 걸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괜찮아. 민준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괜찮다고? 민준아, 정신 차려. 이러면 회사 경영권도 위험해져. 그래도 상관없어. 태호는 민준의 변화에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태호야, 나 깨달은 게 있어.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이랑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돈도 필요하잖아. 물론이야. 하지만 최소한의 돈이면 충분해. 회사 경영권을 잃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수진과 서연을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 한편 미경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증거들이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혼외 자식 존재는 결정적 증거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소송 준비하세요. 미경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10년 전부터 속여온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아빠랑 얘기했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매일 학교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에 타고 얘기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해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대요. 서연의 순수한 말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아빠를 용서 못해요? 서연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복잡한 일이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다른 친구들처럼. 서연의 바람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민주는 미경의 협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가족을 택하겠다고. 미경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아빠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희망도 싹트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다시 민준의 차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아빠,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연의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빠는 정말 진짜로 우리를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연의 순수하고 직접적인 질문에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연아. 민준이 서연과 눈을 맞췄어요.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와 엄마를 정말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왜 10년 동안 아빠가 겁쟁이였어. 책임지는 게 무서웠고 편한 길만 택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너희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겠어. 너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아빠가 정말 바뀐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예전에 아빠는 돈과 성공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희가 가장 중요해. 그럼 앞으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지난 10년간의 상처가 묻어났어요. 절대로. 아빠가 약속할게. 민준이 서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마음을 열고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열렸어요. 민준과 미경이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부인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검토해 보셨나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네, 검토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재산 분할 70%, 위자료 100억. 상당한 금액인데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미경도 놀랐고 민준의 변호사 태호도 깜짝 놀랐어요. 조정 시간 중 휴식 시간에 태호가 민준을 붙잡았어요. 민준아, 정신 차려. 이러면 회사 지분이 넘어가서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태호가 답답해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태호야,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생겼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보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수진과 서연이야.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정말 괜찮은 거야? 응.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태호는 민준의 변화에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며칠 후 KM그룹 이사회가 열렸어요. 민준의 지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권에 위기가 왔습니다. 회장님, 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우 비서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알겠어. 이사회를 소집해줘. 민주는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했어요. 30년간 함께 해온 회사를 떠나는 게 아쉽지 않으세요? 물론 아쉽지. 하지만 선택의 문제야. 한편 수지는 서연을 통해 민준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대요. 뭐라고?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빠 부인이 이혼하면서 돈을 많이 가져간대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됐대요. 서연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우리 때문에? 그럼 아빠는 앞으로 뭘 하실 거래? 다른 일을 찾아보신대요. 우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던데. 서연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민준이 변한 걸까? 10년 전에는 회사가 전부였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거야?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 민준에 대한 감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마지막 출근 날 회사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회장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30년 동안 수고했어. 모두들 건강하고. 민준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아무리 선택한 일이라도 이별은 아팠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민준은 10년 전 수진과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을 만났어요. 아빠, 정말 회사 그만두셨어요? 응, 서연아. 아빠한테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너와 엄마가 가장 중요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우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야. 가족이니까. 아빠, 사실 많이 원망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우리만 아빠가 없는지,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서연이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빠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서연으로부터 민준과의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뒀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말 변한 걸까? 예전의 민준이라면 절대 회사를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수진은 10년 전 민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확실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처음으로 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인가요? 수진아, 정말 네가 전화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민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수진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10년 만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준의 진정한 선택이 마침내 수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을 만나기 전 민준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은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던 습관이 갑자기 의미 없어진 거였어요. 뭘 하고 살지? 민주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지만 TV를 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3개의 회의를 끝내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이상해. 돈은 있는데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 며칠 후 민주는 백화점에 갔어요. 뭐라도 사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였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비싼 시계를 봤지만 전혀 갖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즉석에서 샀을 텐데. 사장님, 이 시계 어떠세요? 한정판이에요. 아, 그냥 보는 거예요. 민주는 매장을 나왔어요.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서연을 만났을 때 아이가 궁금한 듯 물어봤어요. 아빠,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순수한 질문에 민준은 멈췄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빠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럼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회사 다니지 않으면 뭐 하며 사세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날 밤 민준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강민준, 너는 누구냐? 거울 속의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약속했던 카페에서 수진과 만났어요. 10년 만에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수진이 민준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예전에 날카롭던 모습은 없고 지쳐 보였거든요. 응.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간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돈은 충분하시잖아요. 돈만으로는 살아갈 이유가 안 되더라. 민준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 갑자기 비서 일을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때도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존재 이유가 됐죠. 그럼 나는 가족이 있잖아요. 서연이와 저도. 수진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수진의 말에 민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성공하기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아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서연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매일 아빠 얘기를 해요. 수진의 말에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음 날 민준은 서연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시간 괜찮아요? 일 안 하셔도 되고요? 괜찮아. 아빠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일이요? 응. 서연이랑 시간 보내는 일.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요?
그럼 매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민주는 서연과 함께 회전목마를 탔어요. 45세의 어른이 회전목마를 타는 게 우스꽝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재밌어요? 응, 정말 재밌어. 민주는 진심이었어요.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아빠, 우리 솜사탕도 먹어요. 좋아, 뭐든지 하자.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런 단순한 행복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서연아. 다른 친구들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저랑 놀아줘서 좋아요. 서연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진짜 성공인가? 30년간 추구했던 성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빠랑 놀이공원 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수지는 딸의 밝은 표정을 봤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떠셨어? 완전 좋았어요. 회전목마도 같이 타고 솜사탕도 사주고 다른 친구들 아빠보다 훨씬 재밌어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준이 정말 변했다는 걸 딸의 표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준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 어떤 계획이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이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까 해. 서연이 학교 끝나면 와서 숙제도 하고 우리 가족만의 공간으로. 수지는 민준의 변화에 놀랐어요. 정말 그런 소박한 일이 하고 싶으세요? 응. 예전엔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아, 혹시 나랑 함께 할 생각 없어? 네. 카페 운영. 둘이 함께. 서연이도 함께.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수진의 대답에 민주는 희망을 품었어요.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줘. 민준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희 덕분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강민준, 서연이의 아빠이자 수진이를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한 달 후 가정법원에서 마지막 이혼 조정이 열렸어요. 민준과 미경이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박미경 씨, 합의 내용을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재산 분할 70%, 위자료 100억 원 지급,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혼을 확정하겠습니다. 딱 하는 도장 소리와 함께 1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민주는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미경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요.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후회 안 해. 오히려 고마워. 민준의 솔직한 대답에 미경이 놀랐어요.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날 자유롭게 해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미경은 민준의 변화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같은 시각 수지는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민준이 제안한 카페 사업, 그리고 함께하자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믿어도 될까?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본 민준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돈보다 가족을 택하는 모습. 엄마, 뭔 생각해요? 서연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아빠랑 다시 함께 살면 어떨까? 정말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많이 다칠 수도 있어. 10년 전처럼 엄마 아빠가 많이 변했어요. 저도 느껴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이제 정말 우리를 사랑해요. 회사도 그만두셨잖아요. 그래도 무서워. 수진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빠가 또 나쁜 일 하면 제가 혼내줄게요. 서연의 귀여운 말에 수진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결정했어?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예전처럼 차갑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민준이 꽃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고마워서, 기회를 줘서. 민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도 무서워요. 10년 전 일이 또 반복될까봐. 알고 있어.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지쳤어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수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 또 저희를 버리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엄마, 정말이에요? 방에서 듣고 있던 서연이 뛰어나왔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서연아. 수진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아빠, 정말 기뻐요. 서연이 민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아빠를 용서해줘서. 이제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그럼 우리 정말 카페예요? 서연이 신나서 물어봤어요. 응, 우리 세 명이 함께 운영하는 거야.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카페 이름은 뭘로 할까? 서연이네 카페는 어때? 수진의 제안에 서연이 박수쳤어요. 좋아요. 제 이름으로. 그럼 결정. 서연이네 카페로. 민준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수진과 민준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민준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희 덕분이야. 10년 전에는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아직도 약간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평생 미안할 거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를 정말 용서해 준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완전히 용서했어요. 수진의 대답에 민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요. 약속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희야. 저도 다시 민준 씨를 믿어보려고 해요. 두 사람의 10년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뭐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부엌으로 왔어요. 민준과 수진이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부터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정말요? 진짜요? 서연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민준이 서연을 들어 올렸어요. 사랑해,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아침 식사였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해요? 카페 자리 알아보러 갈 거야. 같이 갈래?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같이 가자. 수진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오후에 세 가족은 손을 잡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카페로 쓸만한 곳을 찾아보는 일이었지만 마치 소풍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어때? 민준이 작은 상가 건물을 가리켰어요. 햇볕도 잘 들고 서연이 학교에서도 가까워. 좋아요. 여기서 카페 하면 친구들이 놀러 올 수 있어요. 서연이 신나했어요. 그럼 여기로 정할까? 수진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아.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사업장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카페 오픈은 언제 할까? 한 달 후면 어떨까요? 좋아. 그때까지 준비 열심히 하자. 서연이 손뼉 쳤어요. 민주는 수진과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수진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족 모두. 서연은 두 어른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의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10년의 상처도 원망도 두려움도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다시 뭉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서연이네 카페 오픈일 아침이었어요. 세 가족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간판 어때요? 서연이 예쁘게 꾸민 손글씨 간판을 들고 왔어요. 서연이네 카페, 가족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해, 서연아. 민준이 딸을 안아 올렸어요. 엄마가 만든 케이크도 진열했어요. 수진이 쟁반에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들을 나르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서연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서연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정말 예쁜 카페구나. 선생님, 제가 직접 만든 쿠키도 있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하트 모양 쿠키를 선생님이 맛있게 드셨어요. 곧이어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아늑한 분위기와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이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가족이 함께 운영하시는 거죠? 단골이 될 것 같은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 세 식구가 함께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손님들이 서연의 귀여운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는 벌써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서연이 친구들과 함께 와서 숙제를 하고 수진이 만든 간식을 먹으며 놀았습니다. 서연아, 너희 아빠 정말 멋지다. 친구 민지가 말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서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 몰랐거든요. 아빠, 제가 오늘 주문 받아볼래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이제 진짜 직원이 되는 거구나. 민준이 웃으며 서연에게 작은 메모장을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이 당당하게 손님을 맞았어요. 몇 달 사이에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하고 서연이가 만든 쿠키도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 열심히 메모하며 뛰어갔어요.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세 가족은 함께 정리를 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민준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다시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언제 결혼 반지 끼워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연이는 20년 후에, 에이, 너무 늦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우리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기뻤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았다. 1년 전만 해도 아빠가 없어서 슬펐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된 것 같다. 내일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민준과 수진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준 씨, 행복해요. 나도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운명이었나 봐. 서연이가 내 지갑을 훔친 것부터 두 사람이 웃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제일 먼저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곧 민준과 수진도 나와서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힘내자. 네. 세 사람이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쳤어요. 그렇게 서연이네 카페에는 오늘도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훔친 지갑 한 개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며 들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이야기가 언제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